층간소음은 형사처벌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소송으로는 층간소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모욕이나 폭행 등의 별도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신뢰도가 높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온 윗집은 지독하고도 일관되게 새벽 6시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쿵쿵거리고 물건을 끌거나 마치 덤벨로 찍는 듯한 소음을 매일같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고 관리사무실에 수시로 연락하여 윗집의 소음을 자제해달라고 민원을 넣기도 해봤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전체 방송으로 층간소음에 대하여 주의를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복수하듯이 윗집은 소음을 더 크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제기한 민원은 관리사무실 대장에 그대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만으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인 층간소음위원회에 의뢰하여 소음 측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몇 개월 기다렸는데 위원회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 1회 그리고 층간소음을 기계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 1일, 최대 2일까지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너무 비현실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소음 측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 1년 이상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음 측정 결과물을 증거로 채택되게 하려면은 층간소음위원회에서 측정한 자료만 입증이 가능한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윗집의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 집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차근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너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피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위원회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지만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셔서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소음 측정이 더 신뢰도가 높은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측정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층간소음 측정 녹음기 등을 활용하여 직접 측정을 하시고 측정 결과를 서류로 만드셔서 법원에 별도로 제출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에 따르면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를 주간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를 야간으로 봅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소음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받은 극심한 고통에 대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재산적 피해인 적극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극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손해만이 인정되고 있고 그 액수가 크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라면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심을 가지고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